1982년 4월 대전의 한 재래시장 뒷골목.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와 닭 튀기는 기름내가 뒤섞인 오폭 남짓한 좁은 주방. 그곳에 흰 가운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익원. 그는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파이프를 만지며 전국을 누비던 보일러 세일즈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보일러 배관 대신 당시 한국 시장에 막 상륙하기 시작한 서구식 프라이드 치킨이 보였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그 바삭한 닭튀김은 신세계였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끼함과 식으면 나는 비린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치킨 2조각을 먹으면 김치나 깍두기를 찾았고 하루만 지나도 딱딱하게 굳어버린 닭을 쓰레기통에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보일러 영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의 밑바닥 생활을 목격했던 양익원 창업주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의 입맛은 결국 밥심이다. 밥 반찬처럼 먹을 수 있는 치킨은 없을까? 그는 튀김기 옆에 고추장 단지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마늘을 찢고 양파를 갈고 찐득한 물엿과 케첩을 섞었습니다. 수백 번의 배합 실험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 외식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붉은 소스가 탄생합니다. 바로 양념치킨의 시초 페리카나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익원 창업주는 단순히 양념을 바른 닭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일러를 팔던 영업맨의 기질을 발휘해 당시에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치킨에 도입했습니다. 대전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페리카나는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라는 개그맨 최양락의 CM송과 함께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1989년 가맹점 수는 이미 300개를 돌파했고 1990년대 초반에는 전국 10,000호점을 넘기며 명실상부한 치킨공화국의 초대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퇴근길 아버지의 손에 들린 그 붉은색 양념치킨 박스는 당시 서민들에게 최고의 만찬이자 행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는 법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치킨 시장은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앞세운 BBQ, 간장 소스의 기저 교촌 치킨, 바삭한 크리스피와 치즈볼로 무장한 BHC, 세련된 마케팅과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후발주자들의 공세는 거세였습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은 까다로워졌고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은 촌스러운 옛날 방식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페리카나는 아빠들이나 먹는 치킨, 동네 낡은 간판집이라는 올드한 이미지로 굳어져 갔습니다. 숫자는 잔인했습니다. 교촌과 BHC가 매출 3천억, 4천억을 돌파하며 1조 클럽을 바라볼 때 페리카나 본사의 매출은 400억에서 500억 원대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순위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고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를 맴돌았습니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와 마케팅 구루들이 예언했습니다. 페리카나는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죽는다. 하지만 2026년 오늘 놀랍게도 페리카나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멸의 치킨이라 불리며 가장 단단한 생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HC와 교촌이 3만원 치킨 논란과 가격 인상, 사모펀드 매각 이슈로 휘청거릴 때 페리카나는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낡은 황제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 비결은 아이러니하게도 성장하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장의 속도보다 생존의 깊이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생존의 비밀은 경이로운 폐점률입니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평균 폐점률이 10%를 넘나들고 신생 브랜드들이 3년을 못 버티고 간판을 내릴 때 페리카나의 폐점률은 2021년 기준 0.7%에 불과했습니다. 이 숫자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망해서 나가는 가게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맹점주들의 평균 운영 기간은 10년을 훌쩍 넘깁니다. 2대째 이어받아 운영하는 가게도 수두룩합니다. 양익원 회장은 보일러 영업 시절 사람을 남겨야 장사가 된다는 철칙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가맹점을 늘리거나 멀쩡한 인테리어를 뜯어고치라며 리뉴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사들이 3년마다 인테리어를 바꾸며 점주들의 고열을 짜내 매출을 올릴 때 페리카나는 낡은 간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본사가 욕심을 부리면 점주가 죽는다. 이 확고한 철학으로 쌓아 올린 끈끈한 유대감은 위기 때마다 페리카나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무차입 경영에 가까운 탄탄한 재무구조입니다. 경쟁사들이 사모펀드에 팔려나가고 빚을 내어 몸집을 불리고 무리한 신사업 확장에 나설 때 페리카나는 내실을 다졌습니다. 양익원 회장은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부동산과 사옥에 재투자했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시에 위치한 거대한 본사와 물류센터는 모두 페리카나의 자가 소유입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가 없고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가 없으니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경기가 어려워져도 버틸 체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화려한 금융공학이 만든 숫자가 아니라 40년 동안 치킨을 팔아 한 푼, 두 푼 모아 쌓아 올린 진짜 자본의 힘이었습니다. 세 번째 반전은 조용한 세계의 정복입니다. 국내에서 한물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 페리카나는 일찌감치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몽골 등 전 세계 10여 개국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열풍을 타고 치맥의 원조로 대접받으며 현지인들에게 프리미엄 브랜드로 각인되었습니다. 국내 시장에 정체된 매출을 해외에서 들어오는 달러와 위안화 로열티로 메우는 아주 영리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래식의 귀환입니다. 유행은 돌고 돕니다. 브링클이니 마라마시니 하는 온갖 자극적 시즈닝에 지친 2030세대가 다시 근본의 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바삭해서 입천장이까지는 크리스피 대신 얇고 부드러운 튀김옷, 인위적인 캡사이신 대신 마늘과 양파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꾸덕꾸덕한 고추장 양념. 페리카나의 맛은 40년 동안 변한 적이 없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것은 촌스러움에서 레트로 힙으로 재평가받았습니다. 4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킨 낡은 간판은 이제 힙스터들이 찾아가는 노포의 감성이 되었습니다. 최근 경쟁사들이 3만원 치킨 시대를 열며 소비자의 공분을 살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한 페리카나는 착한 치킨이라는 의외의 타이틀까지 얻었습니다. 화려한 마케팅 없이도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시대가 다시 페리카나를 호출한 것입니다. 양희곤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1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100년간은 가게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모두가 로켓처럼 쏘아 올려져 화려하게 터지는 것을 꿈꾸는 자본주의의 전장. 교촌이 붓질을 멈추고 계산기를 두드릴 때, BHC가 사모펀드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닭값을 올릴 때, 페리카나는 묵묵히 마늘을 찢고 고추장을 섞었습니다. 매출 1조 원의 화려한 신화는 없지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고 점주들과 함께 늙어가는 기업. 화려한 불꽃놀이가 끝난 뒤 어둠 속에서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은 결국 오래된 것들의 힘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동네를 둘러보십시오. 수없이 간판이 바뀌는 자영업의 무덤 속에서 2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페리카나의 붉은 간판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킨집이 아닙니다. 욕망과 거품으로 점철된 시장에서 느리지만 단단한 생존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이 오래된 황제는 앞으로도 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추억의 박물관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분명한 건 우리가 그리워하는 원조의 맛과 상생의 가치가 존재하는 한 페리카나의 주방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그림 경제학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